네, 루팡입니다. 자, 이제는 학생이 테스트에 응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공지사항은 쓸 수 있겠네요. 공지사항은 볼 수 있겠네요. 자, 로그인, 학생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한 학생마다 그룹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로그인한 학생에 맞는 테스트가 보여져요. 그 테스트별로 응시할 수 있는 그룹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간도 있고요. 시험 기간. 자, 그 조건에 맞는 학생이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그 테스트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다른 그룹에 있는 학생이라면 이 목록에 보여지는 시험의 개수나 그런 것들이 달리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학생마다 그룹이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로그인은 학생에 맞는 그 테스트, 그러니까 응시 가능한 테스트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클릭하면 바로 응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음원 듣기가 있는데 이게 듣기 평가죠. 음원이 있을 때는 첫 번째 있는 게 음원 듣기. 누르면 음원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일시정지. 그죠? 다시 플레이 누르면 이어서. 자, 세 번째 있는 거는 정지. 끄는 거예요. 다시 플레이해서 이건 배속이죠, 배속. 빠르기 1.8배속. 빨라지죠? 0.8. 천천히. 발음을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겠죠? 0.8배속으로 하면 1.5배속. 정상 속도. 소리 크게, 소리 작게, 크게. 골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듣고 이제 음원을 듣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냥 1번 문제에서 바로 테스트를 끝내겠다 그러면 종료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풀겠다 그러면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원래는 스크롤바가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이게 지금 제가 녹화하는 녹화하는 동영상 해상도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창을 줄여놔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스크롤바가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원래는 잘 이런 거 안 생겨요. 스크롤바. 아시겠죠? 잘못 출제했네. 듣기평가가 1번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음원을. 그렇죠? 그래서 듣기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문제씩 응시로 출제를 하면 안 되고요. 한꺼번에 응시로 출제를 하셔야 되죠. 한 페이지에 다 보여져서 음원을 듣고 다 풀어볼 수 있게. 아시겠죠? 음원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그냥 찍어볼게요. 3번. 3번을 찍고 5번, 6번,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고 있지? 다 찍고 다시 들어올게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5번으로 하고 다음 문제를 눌러도 이게 마지막 문제면 테스트가 종료가 되고요. 테스트 종료 눌러도 되고요. 다음 문제 눌러볼게요. 자, 테스트가 끝나면 이렇게 창이 알아서 꺼집니다. 응시생 1명, 조금 전에 제가 응시했던 응시 기록이 나오죠. 1명으로.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2011년 중학교 모의고사 수학 선택하면 요거는 한꺼번에 응시로 출제를 했네요. 테스트를. 자, 5문제네. 자, 제가 수학을 잘 몰라서 이거 이렇게 찍어 볼게요. 풀어야 되는데 풀 줄 몰라요. 수학을 잘 몰라서. 이렇게 벌써 다 푼 다음에는 답안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답안을 제출하려 합니다. 전송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확인 버튼 누르고 좀 기다려라, 그런 뜻이죠. 확인. 답안 저장 후 창이 닫힙니다. 자, 응시했어요. 응시대 기록이 나왔죠. 자, 이렇게 응시를 했어요. 그러면 테스트 결과를 봐야 되겠죠. 학생이 자기가 응시했으니까 응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잠깐 다시 한번 응시해 볼까요? 응시가 되는구나. 자, 설정을 요거는 응시를 가능하게, 중복 응시 가능하게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중복 응시를 못하게 막은 거죠. 그래서 한번 봤던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응시를 중복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중복 응시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또 열리죠. 이렇게 문제가 풀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아무튼 테스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테스트 결과를 클릭하면 자기가 응시했던 테스트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 앞에 있는 이 아이콘 클릭하면 이렇게 문제를 그대로 프린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프린트 해가서 내가 집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겠다 할 때는 이렇게 해가면 되겠죠. 프린트 눌러서 인쇄 눌러서 프린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만. 자, 그리고 타이틀을 클릭하면 이 시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X, 아니 X가 아니라 짝대기 가지고 맞은 건 동그라미. 하나 맞았네. 아따. 5개에서 하나 맞으면 20%, 그죠? 20%면 잘 찍은 건가? 아니죠? 못 찍은 거죠? 20%면 30%는 찍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틀린 거는 X, 아니 X가 아니지. 자꾸 X라 그러네. 작대기를 그어서 지고요. 맞은 거는 동그라미가 써 있고요. 빨간색이 정답입니다. 빨간색 번호가 빨간색. 자, 이것도 이제 이 채점 결과죠. 그러니까 이게 채점 결과. 이거는 프린트 버튼 눌러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린 거는 짝대기, 맞은 거는 동그라미. 그래서 프린트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표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채점표 뷰. 그러면 내 답안, 학생이 제출한 답안이고요. 모범 답안,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다 1번이네. 4, 5, 1, 5, 2 해서 3번만 맞았어. 10점. 그죠? 그래서 문제, 그 답안지 채점표 보는 거잖아요. 채점표 보는 건데 이 문제를 클릭하면 해당 문제만 개별적으로 따로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이게 1번 문제라는 거죠. 1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거고, 그죠?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거. 4번, 5번.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채점표도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면 밑에 보면 제시험 있죠. 제시험. 제시험을 클릭해 볼까요? 그럼 다시 풀어보기로 가요. 그래서 보시면 본 페이지는 이미 응시했던 테스트를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복습해보는 페이지로 관리자가 채점을 해주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파일을 입력받는 형태의 문제는 오답 처리, 제한 시간은 무시, 테스트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응시했던 테스트는 이렇게 다시 응시해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결과가 저장이 안 되고 이건 그냥 복습용으로 풀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아시겠죠? 풀어볼까요? 이제 풀어볼게요. 제가 아주 천재라 금방 풀어요. 1번이고 1번이고 1번이네. 이것도 1번이고 이것도 1번이네. 금방 풀었죠. 답안 제출 눌러서 확인. 그러면 정답이 나오죠. 이렇게. 사실은 정답을 다 봤죠. 지난번에 1번으로 다. 그죠? 푸른 게 아니라 찍은 건데 1번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바로바로 정답이 나오죠. 점수가. 그래서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제시험 보는 거죠. 풀어보는 거죠. 아시겠죠? 이건 테스트 결과가 저장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봤으니까 나만 본 게 아니겠죠? 시험을 다른 학생들도 시험 봤겠죠?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전체 평균이 없어요. 나만 봤어, 시험에. 그죠? 한 명만 응시했잖아요. 순위 보면 한 명 중에서 1등, 한 명 중에서 1등. 그죠? 여러 명이 시험을 봤으면 이제 그 전체 평균 값이 나오고요. 자신의 성적이 나와서 비교하기 쉽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나 혼자만 응시했기 때문에 평균이 없죠. 평균은 내 점수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평균 값이니까. 아시겠죠? 과목별로 평균이 나오고요. 영어, 수학. 시험별 볼까요? 2011년 중학교 모의고사 듣기평가입니다. 두 개의 시험 봤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평균은 내 점수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평균. 자, 보면 1회 10 가로 열고 10 10 이렇게 되어있죠. 뭘까요? 한 번 응시했다는 얘기예요. 이 테스트에. 그리고 10점은 총점이 10점. 그래서 평균 10점. 한 번 응시했으니까 10점 맞은 게 10점이겠죠. 얘를 맞아서 두 번 응시했는데 10점이면 평균이 5점이겠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평균이에요. 평균. 마우스는 잘 보세요. 마우스를.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점수 있죠. 이거는 평균 점수고 밖에 있는 건 총점. 회는 몇 번 봤는지, 몇 번 응시했는지. 자, 그래서 한 번 응시해서 총점 10점이고 10점이란 얘기죠. 평균이. 예를 들어서 2회라면 총점이 10점이면 평균이 5점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평균, 내 평균. 이 전체 평균이 아니라, 이 전체 평균이 아니라, 이 전체 평균이 아니라 내 평균. 가로 안에 있는 게. 그리고 밖에 있는 거는 총점. 그리고 몇 번 봤는지 횟수가 나온다 이거죠. 자, 과목별로 그래프가 보여지고 시험별로도 그래프가 보여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성적 공개 딱 보면 성적이 공개된 테스트는 이렇게 타이틀이 보여져요. 해서 성적 보기 뷰 들어가면 점수가 보여지죠. 이렇게 몇 등 했는지, 아이디는 뭔지, 이름은 뭔지,
몇 점 맞았는지, 언제 응시했는지, 어떤 시험이었는지, 그죠? 어떤 시험에 누가 언제 응시해서 몇 점 맞아서 몇 등 했다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응시한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블랙소스, 차혜향 이 학생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의미가 없는데, 이제 여러 학생이 응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순위대로 쭉 나오죠, 성적이.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해갈 수가 있어요. 프린트 눌러서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응시하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성적을 확인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의 응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을 봤습니다.